자, 최순실 씨 집을 가봤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건데요. 신발장에 명품 신발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자가 세봤습니다. 그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경민 부장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취임할 때 보통 우표 만드는데 우표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에 네. 기념 우표가 발행이 됐는데요.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8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이제 어린 시절부터 후보 시절까지 15장의 사진이 곁들여진 저게 한 세트입니다. 저 한 세트가 소녀 시절의 15장이거든요. 모습부터 있네요. 네, 그런 사진들이 발행이 됐는데 최순실 씨의 PC에 그 해당 사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우표 제목이 파일 제목이 나만의 우표 사진 교체, 우표 시안, 그리고 우표 제안 1, 우표 제안 4 이런 형식으로 제목으로 파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을 선정하고 디자인을 하고 하는 것까지 최순실 씨가 개입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디자이너 역시 저 전문가들이 있을 테니까 과연 대통령의 흑백 사진, 어린 시절의 사진부터 모두 17장의 사진 가운데 어떤 걸 쓸까를 이걸 쓰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는 뭐 최순실 씨가 뭐 못하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공식적인 절차를 어긴 거지만요. 아니, 그 최순실 씨가 무슨 저 디자인이라든지 사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런 것까지 본인이 만약 이건 아직 의혹 수준에 불과합니다만 사진까지 골랐다 하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것까지 개입해서 모든 것을 주물렀다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시절부터의 학창 시절의 사진, 군복을 입고 군 장병과 포옹하는 사진,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어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됐습니다. 이 전체 디자인을 놓고요, 이게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던 모양이죠. 야당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우표인데 이때 굉장히 지적이 많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가족 사진첩이냐, 촌스럽다. 이거요, 디자인의 D자도 모르는 사람이 장난스럽게 하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그때 받았습니다. 이제 좀 의문이 풀리고 그때 의심스러웠다는 게 짐작이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은 분야에까지 계속 개입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국회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내년도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예산을 조목조목 따지는 국회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최순실 씨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예산 다 깎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두 야당 사이 생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저희가 단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홍보를 위한 낭비성 예산, 타당성을 결여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만을 예산 삭감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것은 입법부의 품위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저건 왜 그렇죠? 일단 뭐 최순실 씨 관련돼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게 좀 전반적인 흐름일 대세일 것 같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더민주당은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라 그러면 가령 뭐 어떤 미르, 그 다음에 또 K스포츠 이렇게 어떤 이른바 한류 뭐 또 어떤 문화 융성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걸 전체를 최순실 예산이라 해서 말하자면 뭉터기로 깎아버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의 저런 태도가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지금 어떤 사건이 있다 그래서 그쪽과 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깎아버린다. 이것은 국회가 어떤 합리적인 어떤 목적과 이 용도를 따지지 않고 어떤 좀 구태연한 잣대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예산을 가위질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국격에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항목과 그 액수를 따져서 하는 것이 보다 제대로 된 예산 심의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보다 국민의당의 그런 것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야당 사이의 생각 차이가 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만 이제 국민의당 선택이 좀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이드는 두 영상을 보면요,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눈으로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은 뭔가 착잡한 분위기고 오른쪽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양당 의원총회 상황인데요. 오른쪽은 민주당이죠. 민주당 의원총회고요. 네. 왼쪽은 새누리당의 의원총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뭐 지금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은 지금 레임덕에 뭐 직전에 와 있고요. 뭐 새누리당은 난파 직전 아니겠습니까? 더민주당은 지금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위에 있는 요 박수를 치고 있네요. 위에 있는 새누리당의 뭐 의원총회 모습은 지금 뭐 웃음기가 전혀 없고요. 굉장히 지금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실은 최순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건 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완전히 국정을 농단하는 상황까지 왔고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초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두운 표정의 의원총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검찰은 이제 뒤늦게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이동영 차장 9곳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이 사과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압수수색이라 뭐 어쨌든 그거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압수수색이 어쨌든 진행이 됐는데 오늘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로 봐야 되나요? 예, 최순실 씨가 거주했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6층에 있는 신발장의 모습입니다. 네. 여성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명품 신발 브랜드가 무더기로 쏟아졌는데요. 네. 신발 100여 켤레가 자그마치 100여 켤레나 되는 신발이 이 신발장 안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신은지 꽤 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꽤 비싸 보이는 신발도 있고 저희 기자가 세봤더니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만 86켤레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신발만 86켤레였고요. 뭐 박스라든지 뭐 비닐 뭐 포장이 들어 있었고 이런 메모지가 붙어 있는 것까지 뭐 전체 100여 켤레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 검찰의 압수수색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왜 이제서야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죠. 네. 온갖 논란이 다 나왔는데 그때도 계속 민기적거리고 롯데그룹에 대한 칼날을 겨눌 때와는 전혀 딴판으로 왜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이런 네. 비판이 계속 나올 때도 안 하고 있다가 네. 대통령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사과를 한 이후에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에 네. 검찰이 뒤늦은 뒷북을 치고 있구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검찰이 한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저렇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컴퓨터, 그러니까 JTBC가 입수해서 공개했던 그 이메일이 담긴 컴퓨터 내용을 보니까 한국에서 얻은 게 아니라 독일에서 얻은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자, 일단 이렇게 서울에서 우리가 압수수색을 늦게 했지만 결국 여기엔 별게 없을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건 다 독일로 가 있으니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설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사실을 특히 질문이 먼저 나오기 전에 설명했다는 얘기를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윤경인 부장님. 그럼 네. 일단 이 두 모녀, 말과 함께 사라졌다는 기사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독일에서 정말 행방을 알 수 없는 거죠. 네, 아직 뭐 행방이 오리무중인데요. 네. 오히려 한국 검찰이 뒤늦게 압수수색을 한 것과 달리 네. 독일 검찰이 지금 이 두 모녀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런 기사가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독일의 타우누스 자이퉁이라는 지역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지금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회사가 비덱 스포츠하고 지금 비덱 타우누스 호텔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호텔을 작년 12월에 매입을 해서 네. 6월에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인근 주민들이 보니까 네. 아무도 손님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령 회사 아니냐라고 지역 그 검찰에 신고를 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아, 인수는 했고 개장을 했지만 장사를 할 뜻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영업도 안 하고 손님도 없는데 과연 네. 이 호텔이 무슨 용도냐? 어떤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뭐 목적의 유령 회사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갖고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 독일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 동네에 나타나서 땅을 무더기로 사고 하니까 이것도 네. 좀 의심스럽다. 같은 신고가 들어가서 독일의 검찰이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역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순실 씨는 이제 대통령을 그렇게 아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들어와서 빨리 해결하는 게 대통령을 위한 길 같습니다만 글쎄 잠적한 것 같고 가닥을 잡고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렸네요. 아니 떳떳하다면 왜 생발을 감췄겠습니까? 지금 네. 한국 언론 또 수사기관에서 어떤 그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고 취재에 네. 들어가니까 모습을 감추고 지금 유럽 어딘가에 다른 나라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독일에 네. 없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떳떳하다면 당연히 취재에 응하고 수사에 응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개헌을 얘기했습니다만 개헌과 관련된 것보다는 전혀 다른 영역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